자, 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1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여기는 금액과 무관합니다. 근데 비수도권 지역은 금액이 무조건 6억 이상이죠. 6억 이상.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무조건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는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6억 이상인 경우만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2번이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3억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신고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하여 계산하고요. 4번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는 제외한다. 왜 이렇게 하는 거는 국가가 속이는 건 아니겠죠. 국가가 자금 어디서 나는지 뭐 밝힐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는 6억 이상, 지분이든 비지분거래든 6억 이상인 경우만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암기 프린트는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했는데 28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근공도시 빈산주택 다 해당되죠? 5번이 답입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승려계약 신고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5번 모두 다 해당되겠습니다. 28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회 때인데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정신청 암기 프린트 14번 주지사 종목인데요. 이 개업공개사의 성명 이런 인적사항은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인데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가능하고요. 거래 지분 비율,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는 정정 가능한데 성명, 주소 정정 가능하다는 말 없죠?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주지사 종목. 그래서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거는 뭐가 있어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거는 면적,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요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지사 종목.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된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4번입니다. 변경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사유, 변경신고. 변경신고, 지분 변경, 도면 가기가 되겠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기한 다 해당되죠? 암기 프린터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 8개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모두 다 가능하네요. 암기 프린터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한 번 더 시작.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역시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5번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면적, 거래 가격,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을 포함한다. 이 옵션 비용, 공급가액 요거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고요. 계약 조건이나 기한 변경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요.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회 기출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인데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입니까? 3번. 3번. 이렇게 또는입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요즘 이게 꼼수로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되니까 월세 3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이렇게 60만 원 하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거는 관리비를 속일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원룸 같은 거 이런 거는 옛날에 보통 주인이 무조건 5만 원, 뭐 전기세, 전기료, 수도 사용료 이거 얼마 쓰든지 상관없이 그냥 관리비 일률적으로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5만 원 주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30만 원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약간 주인 입장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속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진짜 관리비 들어갔으면 되는데 세입자가 뭐 민원을 안 내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다 살고 관리비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거 제기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진짜 관리비를 안 쓰게 되면.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꼼수가 많더라고요. 월세를 적게 받고 관리비를 많이 받는 형식으로. 주인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세금 폭탄 때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소득 노출시키기 싫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 옳은 것인데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이건 옳은 내용이네요. 비정부간 기구, 정부간 기구 다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2분의 1이었죠.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매매 계약은 6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매매는 아까 X였잖아요. 매매는 30일이고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이 60일이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1년이 아니고 상속은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0일 이내 매매 계약은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허가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됩니다. 답 1번이네요. 옳은 것. 기억 하나만 옳은 내용입니다. 3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보면 최근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최근 패턴이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걸 많이 내고 있죠. 최근 출제 경향입니다. (7번입니다)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7년간 지정할 수 있다.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죠. 5년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심의 전에 의견 청취 안 합니다. 인접시도의사 의견 드려야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다만 재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의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정치를 해야 되고, 시도의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정치해야 됩니다.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정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처음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의견 듣는 거 없고요. 그리고 인접 시도의사 의견 듣는 거 더구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공고한 날로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예요? 60이죠. 60. 주거 미지정 60, 600이 아니고 60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주거 미지정은 상업, 공업은 150, 녹지는 200 초과하는 경우 허가 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옳은 것은 요번에 모의고사에 나왔죠. 주거지역은 180이 아니고 주거지역하고 미지정은 60이죠. 60. 그래서 5번이 답이네. 미지정. 공업하고 녹지 상업지역은 150이죠. 150. 녹지는 200입니다. 주거 60. 그 다음에 공업 150. 따라서 5번이 맞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32번에 동그라미 32번에 있죠. 32번.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 옳은 것은 30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 국고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전액 시군구 재원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반행위 관여한 자가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안 준다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익명, 가명이면 포상금 안 줍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한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최대 1,000만 원이었죠? 1,500만 원 받을 수 있다. X 한도액 1,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지만 포상금 지급 신청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신고일이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0번입니다. 신고 포상금 위반행위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 해임, 허가라고 했습니다. 6가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네, 기억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면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기억, 디귿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요거는
과태료가 1번부터 4번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 요거는 검사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인데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고요. 한도액이 1,000만 원. 나머지 요거는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포상금은 시군구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시군구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는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고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포상금이 시험에 지금 32회 때는 2문제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1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러다가 33회 때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또 2문제 나올 수 있겠죠. 32회 때 이렇게 2문제 출제됐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의 1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 날 특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강할 때 기출문제집하고 요약집, 암기 프린터는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자료는 그날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뵙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